대법원 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50분부터 역사적인 제18대 선거무효소송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계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체적 배후의 주역들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용환, 이종우, 문상구, 원세훈, 김용판, 댓글녀, 김하영 등 9명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북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북권문란죄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똥두리째 흔들었으며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제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문 앞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잠시 후 8시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앙선관위의 대표주자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집회가 있겠습니다.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원회 담당자는 7월 말에 중앙선관위로 파견을 나가 중구선관위 담당자는 종로구 선관위 담당자는 관악 전국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중에 인사정체가 가장 심한 것이 중앙선관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여러 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실과 제18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주체가 돼서 중앙선관위의 대표부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 이석기 의원의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배우자들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구, 댓글녀 김하영,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이 9명을 형법 87조 내란, 형법 91조 북헌문란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12월 19일 투표하기 하루 전에 이미 정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난 12월 19일 오후 6시 이후에 방송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와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명박을 비롯한 귀태 세력들이 이미 만들어온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자료입니다. 저희들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52개 선관위, 전국 14,300개의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결정서이자 중앙선관위의 공식 문서입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소송인단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 소송인단을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 주월일동 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가 3,353명. 그런데 투표인 수는 3,363명입니다. 투표용지가 3,353명을 주었는데 투표한 사람은 3,363명. 10명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투표, 이 용어를 유령투표라고 합니다. 그때 박정희가 자기의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10표를 집어넣고 간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178조 부칙 5조에 의하면 수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표 참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해드리면 은행에 가시면 만원짜리 세는 개수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개표 참관인이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한들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전자개표기는 보조장치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무효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개표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들끓는 의혹 제기에 국회에서 수개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진성미 의원실 주재로 중앙선관위 세명대학교 이경목 교수가 시연회를 했는데 6,000매 수개표하는 시간이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3,000매를 수개표하는 시간이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개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도대체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표 성황표 그들의 공식 문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 모든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대강으로 자원외교로 부정부패 비리로 저지른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기의회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이 여러분이 알면 경천동지할 의혹들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개표 조작, 개표 부정 검색하시면 관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경찰 7명 대동하고 긴급 체포를 하러 갔을 때 경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개표 부정 맞다. 그 동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이 6글자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댁에 돌아가셔서 선거소송인단 검색하시면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개표 부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중간에 자유발언하실 분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분의 분노하는 마음으로 짓밟힌 여러분의 주권, 짓밟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다시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주권 되찾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9월 26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역사적인 부정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선거무효화 시킬 수 있고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왜 이것을 보도하지 않느냐? 기가 막힌 답변만 더럼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을 이야기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탱크로 헬리콥터로 대검을 착검한 M16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단 한 건의 절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는데 무엇 때문에 폭동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비겁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말했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부역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처형한 것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1960년 4.19 혁명 때 서울신문이 불태워졌고 1980년 5월 민중항쟁 때 광주 MBC가 불태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곡하가세 복수의 눈물로 당시의 시민들을 울었기 때문에 언론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서 언론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언론이 막히면, 언론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연단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가는 2만원인데 당분간은 여러분의 후원금 형태로만 부정선거 백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백서를 보시면 18대 대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선거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비굴한 정치 하지 말아라. 비겁한 정치 중단하라. 무엇 때문에 대통령도 아닌 박근혜에게 만나자고 구걸 정치하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맞습니까? 호남의 5대 정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작물 정권이라. 작물 정권,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재 도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빼앗겨버린 주권 되돌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도 혐의, 강도 혐의, 모든 혐의가 밝혀지고 그 혐의 주범까지 밝혀졌는데 경찰,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촛불만이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을 척결하고
여러분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규탄해 주시고 80년 5월 광주의 피로 80년 6월 이한열의 목숨값으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뛰어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대표하고 계시는 두 분의 공동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 듣고 관련 자료 영상 보시고 자유발언 청취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5월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마지막으로 사수하다 숨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동지의 영원 결혼식 때 처음으로 불려진 추모곡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추모곡이 됐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들으면서 함께 힘찬 목소리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데 애국가 작곡자가 누구지요? 안익태지요. 안익태는 친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 건너가서 나치에 부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애국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크게 두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내외를 통틀어서 현행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정당과 단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8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그 절박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으로 멘붕에 빠져있을 때 선거소송인단은 전국의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규합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았습니다. 그 첫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5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역사적인 정체적 부정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18대 대선에서 요약하면 세 가지지요. 첫 번째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세 번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원, 원세훈, 김용판,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은 댓글려죠. 이 9명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구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내란사범, 국헌문란사범들을 즉각 처벌하라! 광주식으로 한번 할까요? 광주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를 점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네, 광주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하시죠. 업무태만, 근무태만, 저승사자 각성하라! 네, 구호가 재밌죠? 저승사자 각성하고 삼신할미도 각성해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이 세 개 사안 모두가 선거무효 사안. 그러나 굳이 그 경중을 무겁고 가벼움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박근혜 후보가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 정량화, 수치화, 대량화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도 행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개입, 유사사무소 설치, 윤종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은 그 자체로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 행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은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유린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살인 혐의를 방치하고 유독 절도 혐의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을 위한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정치적 타협 사유가 됐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했기 때문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유린당하거나 위협당할 때를 대비해서 헌법 전문에 또 다른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입니다. 지금이 불의한 시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시대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친일과 귀주의자들 그리고 귀태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에 대해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한영수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자료는 모두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조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6시에 종료합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용지 교부서를 각 선거구별로 받아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전산 조작 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운용 프로그램에 선거구별로 투표용지 교부서를 집어넣으면 전국적으로 언론사로 그 조작된 개표 자료가 다 제공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조작된 개표 자료를 보고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맨 마지막에 확정된 수를 넣으면서 은근슬쩍 마치 공정선거를 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당선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선거 관리를 하면 그것이 곧 부정선거이고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로서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표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그 공표된 숫자는 개표 상표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즉 개표 결정서입니다. 그 결정서가 중앙선관위로 PC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도에 팩스로 제공됩니다. 중앙선관위 PC로 올라간 자료가 실시간 언론사로 제공됩니다. 거기 중앙선관위 내부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개표 조작 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 덜미가 어디에서 잡혔느냐? 개표 결정서 단위로 자료가 올라가야 하는데 개표 결정서 단위대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임의로 투표구 숫자보다 훨씬 작은 수를 나누어서 임의로 올라갔던 자료를 저희들이 전국 선거구에서 다 발견했습니다. 전국 선거구 한 곳도 빠짐없이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개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지금부터 13년 전에 야당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한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야당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야당에서 12년 전에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은 무엇합니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침묵을 하고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로 선거를 다시 치르면 그 자들은 정권도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정당, 가만히 있는 정치인, 가만히 있는 국정을
어느 국민이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외국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미국 교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개표 조작이 웬 말이냐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더니 미국 사회에서 지금 덜끓고 있습니다. 진작 대한민국 내부에는 국민들이 몰라서 조용히 있고 그 미국 사회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신 분이 올해 나이가 90입니다. 90대 노인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웬 말이냐, 개표 조작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교민사회에 알리면서 이번 추석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 오신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실정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90이 됐지만은 어쩔 수 없다, 투쟁할 수 없다, 교민이지만은 이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저 올해 나이 60입니다. 그 90대 노인한테 그런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은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합니다. 50대, 60대, 70대는 부정선거를 보고 홍보를 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40대, 30대, 20대는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죽어가는 사회가 되며 언젠가 지옥의 사회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목이 아프도록 이 부정선거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수레탄이라면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 사건은 대폭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개표 조작을 모르면 유튜브에 가서 개표 조작이라고 치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조회를 해보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오늘 개표 조작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수 대표께서는 중앙선관위에 25년을 재직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것도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러분 사시고 계시는 해당 선관위가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개표 상황표. 지난 12월 19일 개표를 했던 모든 상황이 수록되어 있는 개표 상황표를 발급받으셔서 인터넷 검색창 선거소송인단 검색하시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분석 내용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시면 그들이 어떠한 부정을 자행했는지 어떻게 무모하게 시민 권력에 도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 노래 한 곡 보내드릴 텐데요. 미국의 보스턴, 필라델피아,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뉴욕 등 베를린, 파리, 도쿄, 홍콩, 대만 등 전 세계에 산재 있는 재외동포들께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 사진을 노래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넘었어.
제 말 한 번만 안 들어주세요. 제 말 하고. 네.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네. 약간 좀 서투른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그대로 상영해. 웬만하면 신경 끄고 달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댄 건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 하지만 아무래도 넌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돌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넌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돌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이 노래는 민주승리가인데요. 2004년 탄핵 반대가 헌법 1조 등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재해동포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대한문에서 서울광장 쪽으로 횡단보도 넘어가시면 한 분이 단식 농성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 부정에 의해서 당선된 박근혜 씨 즉시 퇴진하라고 농성 중에 있는데요. 이분의 성함은 춘몽 정휴근 선생입니다. 1차 단식을 새누리당사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4일을 했습니다. 2차 단식 부산 문재인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0일 동안 했습니다. 3차 단식 국회 앞에서 18대 대선은 원천무효다, 박근혜 씨 사퇴하라 요구하면서 무려 45일 동안 물만 마시며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마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숨을 걸고
초인적인 의지로 박근혜 씨의 사퇴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단식 농성 중에 있는 춘몽 정유근 선생께 건강하시라고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들렸다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죠? 네, 저는 제가 이런 집회와 또는 선거운동 유세를 좀 했는데 제가 제 신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 이름만 빼고 제가 했던 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후보,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단장, 유세팀장, 홍보부장 연설원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3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친일과 기회주의자들이 쓰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10,000번이 넘는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고 서민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서 나름 노력해왔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죽어갔던, 그것도 굶어서 죽었다는 32살의 꽃가운 여인, 영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이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만 이 모든 잘못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경제민주화 왜 요구했습니까? 정치민주화로 자유를, 경제민주화로 평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학의 석학들 피터 드러커, 엘빈 토플러 등과 함께 민족의 미래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의경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죠. 그리고 남북의 화해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 아니고서는 정의경제도 남북의 화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이 목숨 바쳐 지켰던 민주주의, 이한열의 목숨값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여러분의 주권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저 건너편에 있지요. 민주당 똑똑히 들으세요. 민주당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해체하고 해외정보청 신설해서 국내 정보는 경찰청 정보 분야로 이관시키고 산업 분야와 해외 정보만 관리하면 됩니다. 국정원도 시민 권력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정명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가 주장하는 박근혜 책임자, 박근혜가 무엇을 책임져야 합니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선거의 주범은 이명박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왕이면 한 목소리로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보다 목소리가 커야 되겠죠? 큰 목소리로 해주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네, 이 정도 목소리가 되면 충분히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지요? 우리는 현대사에서 3번의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60년 4월 혁명으로 독재자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2002년 아무 의미 없던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을 여러분이 한마음이 돼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 힘이라면 박근혜 퇴진시키고 또다시 여러분이 염원하는 시민주권 시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여러분이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자유발언 신청하신 분 어디 계시나요? 네, 자유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일개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표심을 왜곡하려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저들이 조직적으로 개표 조작을 자행해서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꾸며낸 개표 조작, 개표 부정, 개표 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2달 반이 되어오는 동안 오로지 저기 시청광장에서 시국회의를 한 자들은 모두 국정원 얘기만 떠들어댔습니다. 국정원 개혁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라, 특검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번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천하의 해서는 안 될 짓, 개표 조작, 대선 결과를 미리 꾸며놓고 온 나라 사람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이 나라 전체를 온통 속이고 또 속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대학생들 앞에서 개표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처음 듣는 얘기, 내심 훔친 놀라면서도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기어이 묻기를 개표 조작이라면 증거가 뭐가 있냐, 확증을 대봐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저들이 개표 조작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이미 산처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를 찾아볼 생각이 없고 이 개표 조작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 이 일에 맞서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진실을 밝혀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니, 확증을 대라고 하니 그 산처럼 쌓인 그 많은 증거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자 수입니다. 투표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수를 지난 대선이 지난 한 달이 지난 시점인 1월 18일에 투표자 수를 공표했습니다. 몇 명이냐? 3,072만 1,45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발표한 그 선관위 투표자 수치는 대선 당일
SBS 개표 방송의 투표자 수치와 전혀 다릅니다. SBS 개표 방송의 투표자 수치는 이미 개표가 완료되기 전 시점, 개표 93.2% 시점에서 투표자 수가 이미 선관위 수치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SBS 개표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투표자 수 총 수치는 3,357만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82.9%라는 화면이 남아있습니다. 선관위는 한 달 후에 대선 결과 투표자 수를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도 투표자 수를 7%나 속여가면서 낮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자 수를 거짓으로 해놓고 다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발표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모두 사실대로 발표하면서 투표자 수 하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투표자 수 하나를 속였다는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모두 속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출구조사 발표기관, 6개 발표기관은 대선 당일 문재인이 박근혜를 2%, 3% 이상 앞설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YTN 역시 문재인이 박근혜를 3% 이상, 3%, 4% 가까이 이길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방송 3사, SBS, KBS, MBC만은 출구조사 결과를 박근혜가 50.1%, 문재인이 48.9%, 1.2% 차이로 박근혜가 이길 거라고 거꾸로 발표해놨습니다. 그러고서 박근혜 승리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50대 투표율이 무려 89.9%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자신이 두 달의 지난 시점에서 50대 투표율은 89.9%가 아니라 82%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3사 SBS, KBS, SBS는 어떻게 50대 투표율을 7% 가까이 잘못 예측했으면서 어떻게 선거 결과 자체는 박근혜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YTN은 어떻게 박근혜가 3% 이상 이기는 선거 결과를 거꾸로 문재인이 박근혜를 3% 이상 이긴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날 황급히 대선 결과 예측 오류 사과 방송을 내보내 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대선 당일 개표 방송은 모조리 개표 30% 지나기 전에 박근혜가 당선 유력이라고 발표해놨습니다. 그리고 개표 40%도 합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 확실이라고 발표해놨습니다. 어떻게 개표가 40%도 되기 전에 서울에서 개표가 5%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당선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0대 투표율을 8% 이상 틀려가면서 어떻게 박근혜가 3% 이상 이길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자 수는 어떻게 선관위에서 방송 3사로 자료를 보내서 방송 3사가 공표하는 것인데 어떻게 방송 3사 개표 결과, 개표 방송 결과가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투표자 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작년 12월 19일 대선 결과 투표자 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선관위 발표 투표자 수와 개표 방송 TV 3사 개표자 수가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한쪽이 속였거나 둘 다 속였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분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해야 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개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개표를 한 것만으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개표가 40% 되지 않았는데 당선 확실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표를 하지 않았던 그 엉터리로 개표했다는 그 증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재고등학교 서초구 개표소에서는 이미 한 참관인이 개표 결과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박근혜 표 묶음 안에 문재인 표가 다수 들어가 있고 무효표로 분류되어야 할 표들이 박근혜 표 안에 무더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 안에 들어가 있고 무효표가 박근혜 표 안에 들어가서 모두 박근혜 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가 그렇게 본표, 무더기, 무효표를 모두 박근혜에게 물어줬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자체가 사전에 조작됐다는 뜻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전에 조작해서 사전에 전산 조작한 그 수치에 맞도록 개표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짜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시 개표소에서는 박근혜 표 4장이 한 무더기로 겹쳐서 4장이 겹쳐서 붙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장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모두 한 장씩 집어넣습니다. 투표함에 기표하고 투표지에 기표하고 반을 접어서 한 장씩 투표함에 넣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장씩 접혀간 투표용지가 투표함 안에 들어가서 4장이 겹칠 수 있단 말입니까? 투표함 안에서 4장이 겹치지 않는 한 4장 박근혜 표가 무더기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물리적 조작까지 한 것입니다. 전산 조작한 결과, 전산 조작한 그 개표 결과에 짜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투표지같이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걸려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를 했다는 것, 그렇게 물리적으로 수개표를 조작했다는 것, 그것에 또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선 당일 투표지에서는 1년 번호가 삭제되어 나갔습니다. 1년 번호란 투표지 하나하나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것으로 투표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왼쪽 아래 귀퉁이에 있던 1년 번호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몇 장이 쓰였는지, 투표용지가 총 몇 천만 표가 쓰였는지 도무지 추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물리적 개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전이 그렇게 치밀하게 조작해 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증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이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제 주장이 만약 거짓이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대선이 정정당당하게 치러졌다면 개표 결과가 정말 떳떳하게 한 표의 어긋남 없이 제대로 개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이 땅을 깨끗하게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개표 조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들이 온 나라를 속여서 이 정권을 강탈해 가고 선거사범 범죄인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이명박 저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해서는 안 될 이 더러운 짓, 작년 정권에서 그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업을 총결산하는 그 해서는 안 될 죄업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모든 것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꼴불이 하나, 이 나라의 포란포기 하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경찰을 풀어서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경찰을 풀어서 무슨 얘기 하나 감시하고 움직임을 감시하지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도록, 이 사실을 드러나도록 이 나라 모든 민중에게 알려서 저들의 죄업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 죄업을 심판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제가 글을 쓸 때 이명박 정부를 거의의 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위장, 의혹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8대 대선 과정에 조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투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최소 220만 표, 최대 280만 표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캡처해놓은 분이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조작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소송인단, 선거소송인단, 이 6글자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댁에 돌아가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검색하시고 다음 카페에 가셔서 모든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주가 집인데요. 7월 12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하루빨리 퇴진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만 제가 집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성서번역의 권위자 김수복 선생,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조성구 회장, 천안함 진실을님이 신상철 대표, 이 세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선관위에 개표 부정을 폭로하라,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저 다시 재취업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의 주권,
80년 노월 광주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은 장준하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삶,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헌법 수호와 헌정 유린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고 헌정 질서 수호의 편에 서면 이 나라는 다시 민주주의 시대, 시민 주권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왜 국정원이 공동정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안전기획부 정치과장 김필원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원 대표는 육사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공채로 들어가셨고 안전기획부 정치과장을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으신 분입니다. 강직한 공직자입니다. 김필원 대표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심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환 대법관이 박근혜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김영환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불법 전자개표기 그리고 선관위 전산 서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고 역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도 엄연히 불법 전자개표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장비라는 사실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용을 묵인 방조하고 불법으로 당선되어서 가짜 대통령 당선을 교부받아 지금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굳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댓글 사건으로 해서 불기소 구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미미한 범죄 행위로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국정원 개혁 주장, 박근혜 대통령 사과 여부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완전히 사기고 악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숙리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청와대 3자의 동으로서 원로를 대해서 적당히
국민을 속이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살해 사욕을 취해서 특정인 불법 정권을 탄생시키고 모든 국민을 속이면서 현재 엉뚱하게 내란죄를 강조해서 국민을 또 속이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에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대법관과 함께 공문에서 전자개표기 전산 조직을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공모하여 불법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전자정보법, 국가선진화기본법, 정보시설 기반보호법,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에서 사이버 공격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역시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발휘해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절대 전산 조작이란 사이버 공격, 해킹 등을 방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이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국가정보원장도 국내 여론을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협의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지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는커녕 박근혜 가짜 컴퓨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대법관과 묵인하에 불법 조작을 하여 가짜 대통령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전 무근하게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 댓글 치고 있는 사건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이미 암묵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하에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환 대법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 모두 합세해서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이 왜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KBS, MBC, SBS 방송 3사가 여론조사까지 조작해서 기득 정치권을 아부하여 합세해서 복무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선거를 일체 보도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히 이번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문제시 삼는다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도 문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의 자기 모순에 빠져있고 자기 스스로 수권정당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당이 떠들고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만 해도 부정선거요, 있을 수 없는 선거 무효 사유, 박근혜 부모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스스로 문재인 후보 3대로 책임을 지라고 했듯이 검찰이 기소하는 마당에 이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이 그리고 언론까지 합해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고 민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보 아닌 바보짓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이 참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개월이 넘는 동안 저희들 회원들과 더불어 부정선거 실체를 완전히 분석하여 이번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백서가 바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실상을 발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서 자신만만하게 국민 앞에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에 밝히고 자신있게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필원 대표께서는 28년 동안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서 재직을 하셨는데요. 누구보다 국정원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정치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연세가 67입니다. 무척 젊게 보이시죠? 더 젊고 건강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달라고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량 왼쪽에 부정선거 백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판매하지 않고 여러분이 소정의 후원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정선거 백서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보다 더 많은 분들과 말씀 나누시고 트윗,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여러분의 친구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정선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개표 조작, 여러분이 투표하기 전 하루 전날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자료가 여러분이 투표했다는 자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시민 여러분을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참여해서 저들의 모두한 생각을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마무리 발언하고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300년 전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장과 위선과 사기의 달인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러운데 친일과 기회주의 그리고 정체적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 밑에 세력인 박근혜에게 또다시 지배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직책, 시민이라는 직책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꿔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겠다고? 네, 저희 정체적 부정선거에 대해서 1인 미디어시죠? 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우리 안단태 안단태님께서 여러분께 각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안단태님, 수고해 주시는 안단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년 전에 전자개표기를 앞에 계신 한영수 선생님 강남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부정선거가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날 선관위가 묻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네, 맞습니다, 부정선거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그 시국회의 거기 저 신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최도부 경찰청장 내려오는 걸로 시끌시끌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공안으로 갔다, 유신 정권이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제 검찰도 끝났고, 뭐 믿을 수는 없었지만 검찰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이 사회가 굴러갈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큼 또 그 반대편에서 그래도 옳은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네. 나쁜 분이가 있는데 그에 맞서는 또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검찰총장이 내려간다고 해서 진실이 묻혀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쫄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방송을 1월 4일부터 소송이 들어간 날부터 해서 8개월간을 넘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공청회도 다니고 제 현장도 가고 그런 사람인데, 저조차도 선거 후 소송이 한영수 선생님이나 김비던 선생님이나 국정원 선관위에서 해직자로, 그 내부 고발자로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절차법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절차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면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형사, 민사.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뭐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증명을 하면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를 가지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주권을 지키는 그거 일반 민사 형사 법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1월 4일날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갈 때 니네 기각될 거야. 기각이 뻔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조차 야당조차도 증거 있어? 아이고 지났는데, 이만큼 지났는데 지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이만큼 박근혜가 엄청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절차법을 몰랐던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형사 민사법이 아닙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빼먹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무조건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효 소송 9월 26일 날 대법원 2호 법정 아침 10시 50분에 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이긴 하지만 그날 방송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방송 신청이 되면 하물며 외국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주권 지키기에 있어서 그 옛날 뭐 탄압받고 공안정치에 유신정치에 목숨 잃고 그랬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겠죠? 중계방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절차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거 무효 소송은 정말 똑바른 판사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선거 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쪽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바른 아시죠? 바른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시죠? 그만큼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을 선관위가 세울 정도로 얘네들도 지금 쫄아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대법원, 그리고 국정원 전부 다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악독한 바른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9월 26일 날 방송당이다. 저는 유튜브 그리고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막으면 다른 거라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실 수 있겠죠? 절차법 위반 선거 무효 소송은 다른 소송이랑 틀린다. 선거법 위반하면 무조건 선거 무효다. 아셨죠?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대법해주세요.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우리 선거 무효로 재선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기각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첫 변론이 9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날 대법원 앞으로 많이 모이셔야 합니다. 아셨죠?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사태님께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무법인 바른 이야기 했는데요. 바른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면서 출두하던 날 2층에서 비웃고 있었던 당시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그리고 감사원장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으로 가려다가 가지 못했던 당시 민정수석 정동기 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서울시 교육감 박노현 반대편에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반대편에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의 도곡동 땅 변론에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의 사촌언니 김옥희 공천원금 변론에 이뿐만 아니라 가전낙행에는
바른이 얼마나 바르지 못했으면 바른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으면 정직해라고 했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 안 되겠지요? 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세상,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혼나야 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80년 5월 그 수많은 5월 혁명들의 피해 대가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87년 6월의 암살,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의 목숨값으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18대 대선 정체적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재선거를 통해 여러분이 염원하는 정부를 만들어내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터전, 우리의 바람 대륙으로 진출하면 청년 실업 해소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의 집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 진행되는 것은 선거소송인단 검색하셔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딱 한 분씩만 더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